혹시 요즘 밤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잠자리에 들긴 들었는데 한두 시간 자고 나면 갑자기 눈이 떠지고 화장실이 급해져서 몸을 일으키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어떤 분들은 밤에 10번 가까이 깨기도 합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잔 것 같지가 않고 머리는 멍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잠은 원래 깨는 거다. 그래서 수면제를 드시거나 야간요는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참고 버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생각부터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야간요와 불면증은 나이가 들면 흔해지긴 하지만 절대 그냥 넘겨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완전히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이유가 잠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일부러 여러분을 깨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수면은 더 깨지고 몸은 더 지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면제를 더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몸이 왜 밤마다 깨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어떻게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 내용보다 병원 진료가 먼저입니다. 밤에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심하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고 극심한 피로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 내용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그래서 저녁부터는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물을 줄이면 야간요와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니라 몸 안에서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한긴요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르몬은 몸 안의 수분과 미네랄 상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이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낮 동안 마신 수분이 밤에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몸이 스스로 깨워서 화장실로 보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수분을 붙잡아 두는 데는 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미네랄, 그 중에서도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나트륨은 짜게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공식품, 라면, 젓갈, 햄 같은 음식으로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몸의 기본 균형에 필요한 아주 소량의 전해질 이야기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불안해지고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잠들려고 누우면 가슴이 괜히 두근거리고 몸이 불안하고 자꾸 깨는 느낌이 든다. 이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의 환경이 잠을 허락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기본적인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요와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밤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낮에 몸의 균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밤에 물을 억지로 줄이는 게 아니라 낮 동안 수분과 전해질을 부드럽게 채워놓는 겁니다. 그래야 밤에 몸이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천천히 들으셔도 됩니다. 먼저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의사에게 염분 제한을 분명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까지 똑같이 따라 하시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특히 검사상 큰 이상은 없는데 밤에 자주 깨고 야간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연하게 물에 녹여서 낮 동안에 나눠서 마시는 겁니다. 이걸 왜 굳이 물에 녹여서 마시느냐 하면 흡수가 훨씬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음식으로만 소금을 섭취하면 양을 조절하기도 어렵고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물에 아주 연하게 녹이면 몸이 필요 없는 만큼은 자연스럽게 배출하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합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0ml 물 한 병 기준으로 정말 아주 소량의 소금입니다. 티스푼 끝으로 살짝 찍은 정도,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대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마셨을 때 이게 소금물인가 싶은 정도가 맞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마시지 말고 낮 동안에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아침, 점심, 오후 이렇게 나눠서 한두 모금씩이면 충분합니다. 밤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밤에 마시면 오히려 소변이 더 늘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낮에 몸을 안정시키는 용도입니다. 그래야 밤에 몸이 소변을 덜 만들고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물에 조금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잠이 특히 불안한 분들은 대추를 우린 물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대추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어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소금을 아주 소량만 더하는 겁니다.
몸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생강차도 괜찮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장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이 역시 아주 연하게 낮 시간에만 드세요. 단맛이 있어야 물을 잘 드시는 분들은 꿀을 아주 소량 넣어도 됩니다. 이때도 중요한 건 꿀이 아니라 전해질 균형이라는 점입니다. 꿀은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얼마나 해야 하느냐? 정답은 간단합니다. 몸 반응을 보면서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낮 동안 부드럽게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면 빠른 분들은 이틀에서 3일 안에 밤에 깨는 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걸 느끼십니다. 어제는 4번 깼는데 오늘은 2번만 깼네. 이 정도 변화만 와도 몸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낮에 소변을 너무 참지 마세요. 소변을 자주 참는 습관도 밤의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낮에는 자연스럽게 배출하고 밤에는 몸이 쉴 수 있도록 리듬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수분과 전해질 균형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위에 잠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생활습관 이야기를 조금 더 얹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밤에 꼭 지켜야 할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야간뇨와 불면증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구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잠들기 전 2시간 물 많이 마시지 마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어기는 부분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목마르다고 습관처럼 물을 드시는데 그 물이 그대로 새벽 각성의 원인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입이 마르면 한두 모금 정도만 드세요. 컵으로 벌컥벌컥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핸드폰 보지 마세요. 특히 뉴스, 자극적인 영상, 댓글 보는 습관은 잠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건 단순히 뇌가 각성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몸은 위험 상황으로 인식하고 소변을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밤일수록 더 자주 깨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몸을 차갑게 만들지 마세요. 발이 차갑고 배가 차가우면 신장은 더 열심히 소변을 만듭니다. 샤워는 너무 뜨겁게도 너무 차갑게도 말고 미지근하게 하시고 잠자기 전에는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양말 하나만으로도 야간뇨가 줄어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잠들기 전 이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도 몇 번 깰까? 또 깨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몸을 긴장시키고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잠은 억지로 자는 게 아닙니다. 몸이 이제 안전하다고 느껴야 스스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깨도 괜찮다. 다시 잘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잠이 더 잘 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수면제처럼 즉각적으로 억지로 재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2시간씩 걸렸는데 요즘은 깨도 금방 다시 잠든다고. 이게 바로 몸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밤새 잔 것 같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 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이것도 깊은 수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위험한 방법이 아니구나. 내 몸을 이해하는 방법이구나. 나도 다시 편하게 잘 수 있겠구나. 야간뇨와 불면증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억지로 누르지 말고 이해하고 조정해주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낮 동안 아주 연한 소금물을 조금씩 나눠서 마신다. 밤에는 물 섭취를 줄인다. 저녁에는 몸을 따뜻하게 한다. 잠들기 전 불안한 자극을 피한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는다. 이 5가지만 지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밤마다 깨는 게 너무 당연해졌던 분들, 이제는 그 당연함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큽니다. 댓글로 본인 상황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밤에 몇 번 깨는지, 가장 힘든 게 뭔지 서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이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한 잠을 스스로에게 허락해보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